안녕하세요. 중부내륙맨입니다. 저희 중부내륙선을 운행하는 KTX가 이제 충주역에서 서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됐는데요. 드디어 운행 구간이 부발역에서 연장됐습니다. Oh my God! I'm sorry. I'm sorry. I gotta go home. 여기는 충북 충주시입니다. 탄금호를 비롯한 여러가지 관광지가 이곳에 있고 오늘 알아보는 노선거리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120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평택 제천고속도로가 지납니다. 중부내륙선 KTX도 운행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서울에서 바로 이동해서 가기엔 여전히 버스보다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편인데요. 여전히 서울 충주 간 간편 이동은 왜 버스가 더 좋은 편인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리뉴얼로 보내드리는 서울 충주 간 대중교통입니다. 오후 3시 35분에 출발하는 버스입니다. 스탠다드 데커급 28인승 우등인데요. 촬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앉았던 3번 좌석은 휠 하우징 자리고 위로 툭 튀어 올라온 뭔가가 있어서 레그레스가 없었습니다. 휠 하우징 자리에 오히려 다리가 얹혔어요. 다리 놓는 모양새가 좀 어색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서 나오는데 코롱 1단지 앞에서 신호대기 한번 했다가 좌회전하고 터미널 상거리가 바로 나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역시 여기서 좌회전해야겠죠? 다음에 7금 사거리가 나오면 우회전하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이 버스가 충주 IC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방도 82번을 이용해서 가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중앙탄면이 나오고 북충주 IC가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바로 철도 교량 아래로 지나갑니다. 이 다리는 탄금대교로 바로 남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치금동에서 창동리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바로 중앙탄면 땅도 밟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버스는 서충주 정류소에 닿게 되는데 서충주 정류소가 바로 중앙탄면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시엔 소수만 경유했던 서충주 정류소가 이젠 다수 차량을 만날 수 있는 정류소가 됐기 때문에 이용 기회폭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탑정 상거리를 지나 바로 다음에 갈동교차로가 나오는데 갈동교차로 쪽에 서충주 정류소가 있습니다. 서울 호남행 동서울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날엔 서충주에서 타는 승객이 없어서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하러 가면 되는데요. 북충주 IC로 가서 이용해야 합니다. 북충주 IC 전에 중앙탑 하이패스 IC가 있긴 하지만 82번 지방도와 바로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없기도 하고 대형 차량도 크게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식 IC를 이용하는 게 좀 더 좋기도 하죠. 지금 노은면에 들어섰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는 노은분기점이라는 데가 있죠. 그 분기점이 바로 북충주 IC와 같이 있는 곳인데요. 그걸 생각하면 이제 북충주 IC와 많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북충주 IC까지 남은 거리가 1km라고 하니 바로 다음에 고속도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북충주 교차로에서 북충주 IC 고속도로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평택 제천 고속도로와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해서 여기서 진입하는 차량은 양평이나 창원 방향 운행도 가능하고 제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방향은 일단 중부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올 충주 분기점에서 바꿔 타면 됩니다. 노선번호 중부내륙 45번, 평택 제천 40번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에 알맞게 운행해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표지판 기준 여주까지 29km 남았습니다. 바로 다음에 나올 충주 분기점과 강곡 IC만 거치면 여주 분기점이 나오고 영동 고속도로로 바꿔 타게 됩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시 인근을 경유해서 서울 반포동으로 가는 버스라면 보통 여주 분기점을 이용해서 영동 고속도로로 바꿔 타는 식으로 운행합니다. 조금 전 중원터널도 지났고 감곡 IC까지 얼마 안 남은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날 여주 쪽에서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고 여파로 정체로도 이어졌는데요. 한국도로공사 앱으로 CCTV 상황을 잠시 살펴봤는데 갓길 한쪽에 울타리까지 부서진 채 사고로 파손된 화물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를 가던 중에 그것도 정체 구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뼈가 골절되는 부상은 아니었어도 한동안 후유증 때문에 자동차 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차 추돌 습관에 내가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아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정체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 사고 처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한기 차로가 통제되면서 지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보다 앞서 도착한 중장비가 사고 현장 수습에 동원됐습니다. 견인부터 바로 하지 않고 갓길을 벗어난 차량을 도로 쪽으로 꺼내는 작업부터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완료됐길 바라면서 이제부터 다시 제속도로 운행합니다. 이제 여주 분기점입니다. 여주 분기점에서 인천 방향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여주 휴게소, 이천 IC, 호법 분기점, 덕평 휴게소, 덕평 IC, 양재 IC, 용인 휴게소, 용인 IC, 마성 IC와 서용인 분기점, 신갈 분기점 순으로 이어집니다. 용인 IC에 닿기 직전에 차로 전환이 있는데요. 차로수 4개는 유지되지만 갓길이 없어집니다. 이게 어떤 작업의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폭을 늘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신갈분기점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갑니다. 서울 방향으로 표시한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전휴게소, 서울요금소, 판교 IC, 판교 분기점, 대왕 판교 IC, 금토 분기점을 지나면 일본 고속도로 종점부인 양재 IC가 나옵니다. 일본 고속도로 종점부 양재 IC까지 왔습니다. 구간은 그래도 계속 이어져서 이 버스는 반포 IC까지 더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서울시설공단 소속 구간이기 때문에 각종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로 한 게 아닙니다. 보통 정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량 시행 구간 안내는 한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상에서는 한남이 아니라 반포 IC 닿기 직전에 끝나게 됩니다. 한남에 닿지도 않았는데 파란색 차선이 안 보이는 건 상하행선 간 시종점부가 달라서 비롯된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도 다 이용했고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진출이 많이 어렵습니다. 서울에 당도했을 때가 하필 퇴근이 시작됐을 쯤이라서 통행량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말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 도로 통행 흐름을 유심히 보시면 제일 우측 차로가 기여하는 수준인데요.
저기서 반포IC로 들어가는 차로부터 막힌 것이고, 그런데 그 정체가 경부고속도로 하인선 본선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고로 진출 차량이랑 진입 차량이랑 저기서 꼬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평역 방향 본선 도로로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고속도로에서 벗어난 단계이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 끌리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구조 변경 마렵네요. 네, 결국 어찌저찌 빠져나왔습니다만 반대편의 반포IC 진입 차량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갑갑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받습니다. 잠원IC도 본선 들어갈 때 정체부터 겪고 들어갑니다만 그 정도는 반포IC가 더 심해 보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본선 정체가 지금 같은 출퇴근 시간대는 양재IC까지는 이어집니다. 3호 가든 사거리에서 직진하고 나서 센트럴시티 방향 우측 도로로 들어갑니다. 이쪽은 고속터미널역의 7호선 측 출구와 붙어 있는데 이 버스가 가는 방향 기준으로 3번 출구 먼저 그 다음 4번 출구 순입니다. 이제 버스용 진입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하차음이 나오는 겁니다.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서울 호남 충주 노선은 서울 호남에서 6시에서 22시 30분, 충주에서 6시 5분에서 22시 10분까지 평상시에 15에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9,000원, 우등 13,200원, 심야 우등 14,500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다수 차량은 서충주 정류소 경유가 되었으니 참고하시고, 교통대 정류소 경유편을 이용하실 분은 하루 5회 운행하는 차량편의 시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충주나 교통대 정류소에서 승하차를 하는 승객은 충주 공영버스터미널까지 이용할 때 요금과 다르며 승차권 발권 시에도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에 맞게 발권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충주 공영버스터미널에서는 승차음 2번, 서충주 정류소는 갈동교차로에서 북충주 IC 방향에 따로 있는 서울 방향 고속버스 승차장, 교통대 정류소는 교통대 사거리에서 충주 IC 방향으로 한국교통대 농협 시내버스 정류소 옆에 따로 있는 정류소를 이용하시고,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는 11번 게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10번 게이트에서도 대놓고 충주행버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0번 게이트로 나가면 줄선 위치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중부 내륙고속도로의 여주 분기점에서 충주 구간의 교통시기는 2002년으로 이도로덕으로 서울에서 출발한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했다가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충주로 바로 이동하기 수월해졌습니다. 충주를 바로 지나는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최초이기 때문에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다른 지역 IC에서 국도를 이용해서 가야 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에서 충주 구간이 생긴 지 약 22년째가 되었는데, 양평 방향 기준으로 음성군이 인근에서 오르막으로 인해 속도가 처져 발생하는 교통체증이나 그 외 경상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려는 많은 자동차들과 섞여 이동해야 하는 점들이 겹치면서 소요시간이 늘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계획상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과천 충주 고속도로가 영동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을 포함하는 경로로 구성되는데, 1차적으로 여주 분기점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지름길이 완성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겠지만, 과연 교통량 분산에 큰 도움을 주면서 서울 호남 충주 고속버스 노선의 소요시간 늘어짐도 많이 개선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서울 호남 충주 노선 외에는 동서울 충주 노선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 노선도 다수 차량이 서충주 정류소를 경유하고 있으며 서울 호남 착발 노선의 요금과 동일합니다. 충주에서는 6시에서 22시까지, 동서울에서는 21시까지만 20에서 40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충주 쪽 출발은 티머니고나 고속버스 티머니, 코버스 사이트에서도 예약 가능하지만 동서울 출발은 반대로 티머니고 버스타고를 사용해야 하고, 예약 전산망 차이로 인해 동서울에서 출발한 차량의 도착 안내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서울에 도착하는 차량의 도착 안내 정보는 따로 동서울 030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울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간 시외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노선 계통이 다르거나 경유지가 더 있을 수 있고 소요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충주역에서 자동차로 3km 조금 안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충주까지 철도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에 에피소드를 내었을 당시 중부 내륙선 KTX는 이천 부발역까지만 운행했지만, 지난 2023년 12월 말경에 성남 판교역까지 연장하면서 서울에서 좀 더 가까운 철도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남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는 1시간 5분 소요, 요금 12,300원, 15,3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점은 아직 중부 내륙선 KTX는 서울 땅을 전혀 밟지 않는다는 점이고, 서울에서는 신분당선이라도 이용해야 KTX가 정차능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운행시간은 바뀌었어도 운행횟수 자체는 판교역까지 연장하기 전에 1, 4회 그대로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 출발해야 하는 분, 충주에서 18시 이후에 출발해야 하는 분은 고속버스를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지닙니다. 강남역, 판교역, 충주역 순으로 이동할 때 소요시간은 신분당선 소요시간 13분을 더해 총 1시간 18분, 요금은 신분당선 카드 요금 2,500원이 추가됩니다.
중부내륙선 KTX 이외에 아예 직접적으로 서울에서 충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무궁화호도 있지만 하루 1회밖에 운행하지 않고 경부선을 따라 운행했다가 충북선으로 들어가서 충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중부내륙선 KTX 이용하는 것보다 소요시간이 깁니다. 뭐 좀 안되겠으면 오송역까지 가서 충북선 무궁화호로 갈아타는 방법도 이용해 볼 수 있긴 한데 정도시적으로 돌아가는 건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아니면 중앙선 KTX로 제천역까지 갔다가 충북선 무궁화호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중앙선 KTX 편부터 다른 것보다 적습니다. 앞으로 철도에게 주어진 과제는 먼저 중부내륙선 KTX 열차가 서울 땅을 밟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수서 광주선이 개통되어야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완전 중심부까지는 못 가는 한이 있겠지만 서울에서 중부내륙선 KTX를 이용하게 하려면 경강선과 만나는 한 지점에서 연결돼 수서 광주선이 있어야 합니다. 2023년 2월 24일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르면 수서 경기광주 간 복선전철 건설공사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로 중부내륙선 KTX가 서울 땅을 밟으려면 6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선 KTX의 운행 횟수를 늘려야 한다면 기본적으로 중부내륙선을 운행할 수 있는 KTX의 편성수 추가 확보도 당연히 필요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260km급 KTX 이온 준고속 열차가 제작되는 중입니다. 현재 중부내륙선의 다수 구간이 단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행을 위한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해 타 노선만큼 차량을 많이 운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문경시로도 운행하고 김천 쪽으로도 이어질 중부내륙선이 선로 구조 문제로 인해 새로운 개통이 탄생해도 누군가가 예상했던 만큼의 운행 횟수가 아니라서 문제점을 제기할 부분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철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